셋째가 아들인데 21살, 넷째가 아들인데 20살 이렇게 사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최두환 형제님 나눠주신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미 우리 형제님은 훌륭한 아빠시구나. 축복이가 지금 함께 살지는 않지만 이미 훌륭한 아버지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내셨고 20년 동안 결혼 생활 그리고 앞으로 영광이도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제 마음에 더 이렇게 생겨나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세진 형제님 카메룬에 가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이야기 잠깐 나눠주셨고 동생의 삶에 대해서도 나눠주셨고 공교롭게도 제 남동생도 한 2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아마 얘기를 다 우리 패를 까보면 아마 우리 가족 인척들 중에 이혼한 가족들이 덜어 있으시죠? 네. 아파요. 이렇게 참 세상이 많이 아픈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친한 친구들하고도 요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맞습니까? 속내를 잘 못 꺼내요. 여기. 하나님이 아버지 학교를 만들어 주셨고요. 저도 2016년에 수료했고 2006년에 수료했고 이제껏 이렇게 오면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제가 많은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면서 그 마음이 서로에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정체성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날에 일주차 처음 서먹서먹한 분위기에서 처음 들었던 강의가 아버지의 영향력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아버지가 내게 영향을 주었다. 그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그런데 내 대해서는 그 부정적인 요소를 끊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좋은 아버지의 남성의 4가지 기둥의 이야기를 들었고 9가지 남성의 부정적인 남성의 문화가 있다. 그 문화를 어떻게 회복으로 바꿀 것이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우리가 남자로 태어납니다. 남성으로 태어나요. 남성으로 성장을 하죠. 이렇게. 그죠? 성장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돼요. 이 지점에 잠깐 멈춰보고 싶어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멈춰보고 싶은 이유는 우리는 남자로 있을 때 훨씬 더 편한 존재예요. 남자가 편해요. 한번 여쭤볼까요? 남편이 편하세요? 남자가 편하세요? 남자가 편해. 모두 다 공감할 거예요. 자, 남자는요, 내가 태어나면서 결혼 전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익숙한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남자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가장 큰 싸움이 뭔지 아세요? 남자와 아내가 싸우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나는 남자로서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고 아내는 제발 당신이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거 싸움이에요, 사실. 사회에서 우리는 혼나는 일이 적습니다. 근데 아내 앞에 서면은 우리가 혼이 나요, 안 나요? 신충구 형제님 혼나세요?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딴 생각. 뭔가 좀 그쵸? 최면 거는 것 같은 거예요. 뭐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는 그렇게 쫄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내 앞에서는 어때요? 아, 이거 작아져요. 힘도 빠지고. 그래서 아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당신은 제발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는 비행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한 12년 정도 그 일을 했는데 아내가 늘 저한테 한 게 뭔지 아세요? 여보, 당신은 남의 편이라 남편이야. 제가요, 부모 없는 애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따로 집을 얻어서. 그리고 우리 애들은 아내와 살았어요. 한 달에 3번 집에 갔어요. 한 달에.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3번. 그래서 늘 아내가 애들하고만, 꼬물꼬물한 애들하고만 지내니까 아픈 에피소드가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제가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갔더니 우리 딸이 같이 이제 얘기하고 밥 먹고 아침에 나가는데 아침에 현관에 나와서 인사하는 인사가 아빠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로 제가 빌라 살았는데 빌라 맞은편 집 아줌마가 그 말을 들었나 봐. 남편이란 분이 있는 거는 같은데 가끔 오고 애기는 많고 이 아줌마가 세컨드인가 보다. 애의 인사가 다르잖아요. 어느 딸이 아빠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그러면 어느 딸이 인사하겠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 사람 전도하려고 자꾸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기피하더래요. 어느 날 차 마시러 집에 딱 현관문 열고 집에 딱 들어오니 결혼 사진이 걸려있으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결혼을 했네?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모든 가정 안에 이 남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남편의 모습으로 트랜스폼이 좀 필요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괜찮아요. 그냥 남자로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현관문에 딱 앞에 섰을 때 마음의 기도가 좀 필요해. 지금부터 나는 남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남편이다. 요 전환이 되어야 집에 들어갈 때 아내가 말하는 게 들리기 시작해요. 들려. 네. 집에 들어가면 남자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남편이고 또 하나는 뭐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남자라는 거예요. 너는 남자 역할, 너는 여자 역할. 그게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의 모습이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남자가 아니에요. 남편이고 또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를 대하고 남편으로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혼란이 생겨요. 야, 나는 사회에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해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싸우자는 걸로 들려요. 아내의 말은 나랑 한판 붙자는 거지. 내가 오늘은 참는다. 근데 내가 한번 볼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부부싸움이 커지고 형제님처럼 그냥 피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네. 여기서 멈춰봐야 돼요.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이런 모습이죠. 아까 우리 영상 중에 멘트가 있었어요. 존경받는 아버지가 모든 남성들의 소망이래요. 동의하세요? 우선할 게 있다. 우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 우선할 게 뭐냐면 존경받는 남편의 손 대야 돼요. 왜 그렇죠?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버지가 외도의 경험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을 잘 안 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자란 아들이었어요. 5형제 중에 넷째인데 할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어. 우리의 큰 집이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집에 하인도 2명 있었대요. 그래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늘 하얀색 옷 입고 다니고요. 네. 학교 가서 문제 생기면 집에서 다 알아서 해결해주고, 군대도 원래 현역 본부였는데 어떻게 돈 써가지고 방위로 빼고 뭐 이런 게 다 아버지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을 안 했어요. 아주 좋은 말로 한량.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아. 근데 더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아버지를 말할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그 아버지는 있잖아. 저한테 제가 큰아들이 너그 아버지는 있잖아. 너그 아버지가 부정적인 말을 저한테 다 했어요. 제가 보는 아버지의 이 생각이 뭐예요? 엄마가 느낀 부정적인 남편의 이미지가 저한테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뭘 해야 된다고요? 존경받는 남편이 돼야 된다. 그래야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피드백하는 거예요. 야, 오늘 아빠가 출장 갔는데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 시간에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계셔. 그 말 한마디 뭐예요? 아빠가 집에 없지만 아이와 자녀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그러면 아빠는 집에 없지만 집에 있는 거야.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잘 이어져 있어야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애들이 말 안 듣고 애들이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갈 때 이런 네 가지 막 이러면서 욕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애들이 그럴 때.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의 우선순위 부모, 부부, 자녀 1순위가 뭐예요? 1순위가 뭐예요? 누구예요? 부모예요? 우리는 부모라고 배워왔죠. 우리 세대는. 여러분 부부가 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2순위가 되고 자녀가 3순위가 돼야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 그걸 봐야 자녀들이 똑같이 합니다. 근데 자녀가 2순위가 되면요 알거든요. 세상에.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요 많은 가정들이 애가 1순위가 됩니다. 옆기능이 돼요. 계속. 이게 수레바퀴처럼 굴러가거든요. 부부가 하나가 되고 1순위가 돼서 부모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가정교육이에요. 질문 하나 할게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이번에는 한번 우리 김순기 형제님, 앞에 앉으면 이런 표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용서하시고 도와주세요. 김순기 형제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아름다운 가정. 멋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예요 이게. 멀리 갈 수 있어. 안치영 형제님. 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와, 감동.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셨지? 제가 오늘 준비했거든요. 제가 이거 준비한 게 맞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줘요. 자녀의 어머니를 사랑.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친구하고 상담하다가 질문했어요. 야, 너 아빠한테 한 대 맞는 게 싫으냐? 엄마 아빠 싸우는 게 싫으냐? 답이 뭐였을까요? 네, 싸우는 게 싫은 거예요. 아빠한테 한 대 쥐어박는 것보다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애가 원하는 예를 들면 아이폰을 사줬다 이거보다도요. 그거는 잠깐 좋아. 잠깐 좋은데 진짜 애한테 좋은 선물은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안정감이 생겨요. 애들이. 여러분 정체성하고 안정감과 연결되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마음에 안정감이 없으면 늘 흔들려요. 그래서 애들이 붕붕붕 떠다녀. 한쪽에 머물지를 못해. 소속감이 없어. 안정감이 생긴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고 잘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정감의 요소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명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다 같이 따라할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래요. 맞나요? 저는 한동안 제가 목사이기도 합니다. 목사이기도가 아니라 원래 직업이 목사예요. 제가 목사인데 많은 걸 가르쳐요. 가르치지만 제가 참 잘 못했어요.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아내 사랑을 잘 못했어요. 아버지 학교 하기 전까지 알고는 있는데요. 실천을 잘 못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게 좋더라. 이걸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아내가 원하는 게 뭐지? 아내가 원하는 거를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릭 프롬은 사랑의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의 요소는 4가지가 있다. 관심, 책임감, 아음, 존중이 있다. 관심이 뭐예요? 마음이 머무는 곳이에요. 마음이 머물러.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 관심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랑의 요소에 들어가요. 2번째가 뭐예요? 책임감. 책임감은 response란 말하고 ability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response가 뭐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 ability는 능력이잖아요. 반응하는 능력이 책임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살아온 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절한 반응. 부적절한 반응할 때 트러블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겨요.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울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또 짠다 또 짜. 아휴. 그놈이랑 살든가. 아주 부적절한 반응인 거예요. 그죠? 이제 50이 넘어가면 남편도 같이 울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40대까지는 안 울었어요. 50이 넘어가니까 같이 드라마보다 울어요. 같이. 이제서야 조금 서로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적절한 반응이 있어요. 아내를 보면서, 아내의 삶을 보면서. 그게 책임감이다. 3번째가 알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아내를 알아가야 돼요. 상대를 알아가야 사랑할 수 있어요. 배우는 거예요. 계속 아내를. 4번째가 존중이 있죠. 존중을 리스펙 한다고 그러잖아요. 리스펙이라는 말의 어원이 레스피치오라는 단어예요. 레스피치오, 라틴어인데요. 그 말의 어원을 쑥 들어가 보니까 본다예요. 본다. 스펙트란 말도 본다는 거거든요. 리스펙트 다시 본다는 건데 어원 역시 본다예요. 레스피치오. 본다. 뭘 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래요. 존중이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상대, 나의 배우자, 나의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안에 안정감이 없고 정체성이 안 잡히면요. 우리는요.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잘 못 봐요. 고치고 싶어. 이걸 이렇게 고치고 싶어. 이렇게 고치고 싶어. 그래서 한동안에 계속 싸우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게 맞는 거 아니냐. 내 말이 맞다고. 길 가다가 꼭 그 얘기하다가 꼭 길 가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야 다니는 사람 붙잡고 다 얘기해봐.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사랑의 요소 중에 4가지 요소가 있었고요. 이제 사랑의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요소는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 사랑은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의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표현하는데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타이밍에 굉장히 둔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아내가 이걸 원한다고 했어요. 내가 해서 그래.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았어요. 원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잰 거야 나름. 이거 A와 B가 있는데 내가 이거 B가 낫지 않아? 아내는 분명히 A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자꾸 이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 합리적인 생각, 내 경험에는 분명히 B가 맞는데 자꾸 A를 하자고 그러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 먼저 하고 표현하는데 아주 적절한 타이밍. 딸하고 그걸 또 많이 배웠어요. 딸이 엄마보다 한 수 높아요. 엄마도 굉장히 예민한데 우리 딸이 엄마보다 좀 높아요. 더 세요. 그래서 딸하고 관계하면서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구나. 응? 사과를 할 때도 타이밍이 중요해. 그죠? 네. 시간 지났는데 가서 사과하면 내가 뭐 엎드려 절 봤냐? 이러면서도 마음이 상하잖아. 아내들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남자들이 안테나가 좀 부족하잖아요. 예민함이 좀 부족하잖아요. 먼저 하는 사랑을 볼 때 제가 짧은 영상인데 제가 오늘 시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원래 시간은 다 됐는데 자 영상 하나 볼게요. 세영이 엄마. 진짜 왜 안 던진다고 그래. 너무 좋네요. 네, 제가 활짝 웃으니까 애들이 활짝 웃네요.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면 나도 기쁘고 혼자만도 기쁜 것 같아. 과연 달라진 부모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아빠가 서프라이즈를 엄마에게 해주셨다. 그러니 엄마가 기뻐하셨다. 엄마가 기뻐하니 가족 모두가 화목해졌다. 세영이의 얘기 끝. 가족 쇼크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이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꽃을 준 거예요. 결혼 18년 차였어요. 오늘 또 이제 숙제가 나갈 텐데 아내와 데이트가 있어요. 아내와 데이트가 있어. 가족 쇼크도 그 숙제를 똑같이 해준 거야. 아내와 데이트하면서 아내에게 데이트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꽃을 사들고 처음으로 건네는데 아내의 답변 뭐 안 하던 짓을 왜 하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입이 귀에 걸려요. 엄마가 웃었어요. 애들 표정 보셨어요? 엄마의 웃음이 가정 분위기 확 바꿉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 조금 유하게 풀어보면요. 아내를 웃게 하는 겁니다. 아내가 진짜 웃을 수 있는, 아내가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님들, 여러분 보시면 아내가 웃으세요? 어떠세요? 내가 집에 가면 아내가 웃나요? 생각해봐요. 나는 아내를 웃게 하고 있나? 농담하고 농담도 괜찮아요. 하여튼 뭐 내가 가면 아내가 웃나 안 웃나? 나는 아내를 웃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인가? 멈춰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시간이 오늘 많이 써가지고 빨리 갈게요. 두 번째가 이제 권위 있는 사랑이에요. 권위 있는 사랑은요, 권위는 두 가지가 있대요. 어떤 권위가 있냐면 스스로 쌓아올린 권위가 있고요, 주어지는 권위가 있고 만들어가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권위는 아버지, 남편, 주어진 명칭이에요. 주어진 권위야. 네.
근데 만들어가는 권위는요, 헌신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헌신.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군인이 한 분 있어요.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이름도 여러분 대도 몰라요. 누군지도. 근데 이분이 대대장이에요. 중령인데 아주 어려운 뉴스에서 막 시끄러웠던 대대에 명령을 받고 전투를 갑니다. 분위기가 싸해. 부대가 막 사건도 있었어요. 네.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15일 휴가를 냅니다. 본인이. 그리고 2박 3일 동안 가족과 보내고 나머지 시간을 뭘 하느냐면 보니까 부사관들의 집을 부산부터 해서 훑고 올라오고 있어요. 가족 방문을 한 거예요. 부사관. 특별히 부사관도 소통이 어렵잖아요. 심 대장이 많은데 부사관들이 잘 쳐다보지도 않고요. 말도 안 들어. 주어진 권위, 대대장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막 압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가정을 방문해서 올라오다가 어느 집에 갔는데 노모가 질병을 많이 힘들어해. 큰 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노모를 모시고 자기 돈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 같이 했어. 그리고 다 끝나고 돌아왔어. 노모가 전화가 오고 아들한테 누구야 오늘 우리 집에 니네 대대장님이 왔다 갔다. 그리고 나 병원에 함께 가서 치료해주고 그랬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노모의 아들이 중사였는데 대대장하고 소통이 제일 어려웠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태도가 확 뒤집어졌어요. 사랑에는요, 이 권위 있는 사랑에는 헌신이 필요해요. 남편의 헌신, 아버지의 헌신이 있을 때 권위가 세워져요. 권위가.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전해봅니다. 세 번째 사랑은요, 배려하는 사랑이에요. 이거 한번 물어보고 가죠. 우리 이쪽이 몇 조입니까? 1조인가요? 네. 형제님 성함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홍승택 형제님. 네. 아내가 제일 원하는 배려가 뭘까요? 일찍 들어오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예, 좋아요. 형제님 성함 한번. 네. 서영석 형제님. 네.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아내가 제일 원하는 배려가 뭘까요? 시간을 같이 함께 보내는 거. 멋집니다. 네.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배려하는 사랑인데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잠깐 좀 내 의지, 내 생각들을 잠깐 좀 힘을 좀 놓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요것만 해보고 맞춰볼게요. 자, 게르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이 4가지 사랑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했어요. 자, 이거를 오늘 아주 쉽게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인정하는 말이 있어요. 자, 두 손을 이렇게 펴보시겠어요? 두 손가락 이렇게. 자, 첫 번째입니다. 인정하는 말은 수어로 이게 말이래요. 말. 한번 해보시겠어요? 말. 입으로 하면서 인정하는 말. 두 번째가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잖아요. 함께하는 시간, 시계.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요. 선물이잖아요. 기억하고, 준비하고, 전달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준비하고, 전달하고. 기억하고, 준비하고, 전달하고. 네. 3이에요. 4는 봉사예요. 자, 봉사인데 수어로 봉사가 이거예요. 자, 이걸 접은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나예요. 나의 의지를 접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 나의 의지를 접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봉사란 나의 의지를 접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뭐다? 봉사. 다섯 번째, 스킨십. 5개의 손가락으로 서로를 꽉 잡는 거. 스킨십.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자, 1, 시작.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기억하고, 생각하고, 전달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봉사. 나의 생각을 적고 봉사. 그 다음에 사랑하는데 무슨 사람? 스킨십. 떨어지지 않는 사람. 이것 중에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각자 부부에게 자녀에게 베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저의 베스트는 처음에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강의 끝나고 나면 강사님 오늘 강의 좋았어요. 그런 마음이 좀 힘이 생겨. 네.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요. 첫 번째로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게 성장하면서 바뀌어져요. 네. 근데 베스트가 있어요. 가장 선호하는 거 다 좋지만 가장 선호하는 거. 내가 요 말을 들으면 요 행동을 받으면 사랑받고 있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남편이 할 일이에요. 찾아내셔야 돼요. 찾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베렌트 에프마이라는 사람의 책을 사세요. 5가지 사랑의 언어 함께 읽으세요. 그러면서 그게 뭘까? 함께 찾아보세요. 아이들 것도. 그래서 배려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방법은요. 성숙시키는 사랑이에요. 아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나도 성장해야 돼요. 아내가 성장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지금은 맞벌이가 많아졌지만 제 아내는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결혼하러 올 때. 저는 이미 목사였고 전도사였죠. 전도사에다 목사 되고 아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를 못했어. 아내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육교사 공부, 그 다음에 상담 심리 공부, 그 다음에 석사, 상담 전문대학원 석사, 현재는 박사하고 있어요. 박사 지금 4학차 하고 있는데 숭실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내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 4.5 중에 4.4 막 이렇게 받고 올 A만 하고. 여러분 아내의 성장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아내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저를 성장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더라고요. 같이 커요. 저는 제 아내의 예를 들어서 공부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고요. 모두 다 공부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아내가 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아내가 성장하기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치유적 글쓰기라는 모임을 제가 인도하고 있어요. 제가 글도 하나 썼는데 책도 하나 썼는데 그래서 치유하는 글쓰기 모임에 주부들이 계속 모여요. 줌으로 제가 강의하는데 거기서 아내들이 성장하는 걸 제가 봐요. 그 성장이 어디로 가요? 남편에게 애한테 갑니다. 아내들은 성장할 기회를 얻으면 좋겠다. 남편들이 물어봐주면 좋겠어요. 당신 결혼 전에 정말 해보고 싶은 꿈이 뭐였어?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김종호 형제님. 혹시 알고 계세요? 아내의 결혼 전에 꿈. 잘 모르시죠? 이제 기회가 된 거예요.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내가 또 썰을 풀 겁니다. 한번 쫙 잘 들어주세요. 당장 해줄 필요는 없어. 우선 물어봐 주세요. 남자들은요. 직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죠? 금방 안 합니다. 우선은 남편이 그걸 물어봐 준 것 자체에 우선은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시간을 많이 또 하고 싶지만 강의는 여기서 지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선은 자기 성장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도록.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성장한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자기를 개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조별 나눔할 때 자기 개방을 안 하는 분들이 더 있어요. 성장이 안 됩니다. 강의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떠올랐던 것들이 있어. 있으세요 혹시? 제가 오늘 강의하는데 떠올랐던 것들 혹시 있으세요? 메모해 놓으세요. 중요해요. 떠오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메모하시고 그걸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픈 것도 있어. 간증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앞에서 나와서 뭔가 서로 나눔하고 편지 읽었던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떠올랐던 게 있어요. 떠오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아픈 거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상처가 회복되어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세요? 마음의 상처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게 나아야 돼요. 네. 나머지 강의는 후반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님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의 요소 중에 나에게 필요한 거, 그다음에 진짜 이게 네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조사님 중심으로 나눠해 주세요. 아이고.